안녕하십니까. 도드님 부동산 공시법령 구도혁입니다. 자, 오늘은 요약집 48페이지를 우리 한번 펼쳐보시죠. 자, 48페이지 펼쳤어요. 48페이지 보니까 경계라는 게 나와 있어요. 경계를 하기 전에 우리 전 시간에서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해서 배웠죠. 토지의 표시사항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소재라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죠. 자, 거기에 대표적인 게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지번, 지목,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고요. 오늘 요약집 48페이지 3번의 경계,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계는 사람에 갖다 대면 대표적으로 울타리를 지칭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계와 관련돼서도 이거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계는 별표 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거진 100% 출제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계라는 것은 첫 번째, 경계는 뭘 잡아야 돼? 경계란 무엇이라 하며 이걸 한번 잡아줘야죠. 경계는 거기에다 이제 포인트를 잡아요. 거기 이제 필지별이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줘야 돼요. 자, 필지별, 경계점을 직선 위에 곡선 위에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바로 경계가 됩니다. 특히 거기 필지별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바로 자, 지행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려요. 지행별로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우리 개념과 관련돼서 여기를 장난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경계란 필지별 직선,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바로 경계라는 거. 자, 우리가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대표적으로 요거죠. 바로 지산. 자,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라는 겁니다.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요거 우리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지상경계 결정 기준 나와 있죠. 그래서 가로 2번은 따로 이렇게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특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상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높낮이가 없다. 그러면 높낮이가 없는에다 우리 포인트를 잡아서 없는 포인트 잡고 중앙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요거는 하단부를 경계를 결정하게 되는 거.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절터된 부분 대해서 절상. 그래서 절하면 상, 거기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자, 바다다. 그럼 바닷물이 싹 빠졌다. 민물 썰물이에요. 썰물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꽉 찼다. 이쪽 최대 만조위를 우리가 경계를 결정하고, 호수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입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27회 때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제방에 대해서 이렇게 제방이 나온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선을 경계로 결정하는 거. 요거는 19회 때 2.5점짜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좀 숙지해야 돼요. 없으면 중앙, 높낮이가 있다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바깥쪽 어깨선 한번 숙지하자고요. 자, 뭐예요? 네,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최대 만조위, 요거는 최대 만수위,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이래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거기 박스가 있죠. 그래서 거기 없는 딱 쳐놓고 중앙.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절하면 상단부, 해면 수면, 절에서 최대, 여기에다 포인트를 잡아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제방에 대해서는 바깥쪽 어깨 부분입니다. 안쪽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측 날개다. 우측 날개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2차 과목에 대해서는 요약집만 정리해놔도 고득점을 우리가 선별할 수가 있어요. 70점 이상은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응용력이 있다면 뭐 거진 만점에 육박해서도 맞출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48페이지 우측 날개에다가 어떠한 측면을 우리가 쓰나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포인트는 없는가 있는의 차이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 없으면 툭 치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도상 경계가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실제 경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경계. 자, 그러면 요약집 48페이지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거기 첫 줄을 한번 보시죠. 토지의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경계를 결정할 때 아래 구분에 따른다. 그래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요 경계에 따라 주겠지만 그게 바로 도상 경계가 돼요. 다만 여기에다 이제 형광펜을 딱 꺼놔요. 지상 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기 형광펜 쳐놓고 1, 2, 3 형광펜 쳐놓고 자, 소유권에 형광펜 쳐놓고 그럼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으면 이때는 실제 경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적용은 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놓고 요거 측면과 요 1, 2, 3을 좀 믹싱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높낮이가 없다.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이러면 틀리죠.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한번 이것도 한번 믹싱해보죠. 자, 높낮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하단부에 따른다. 아니죠. 뭐에 따라서? 실제 경계, 즉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만 적용이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특히 요 제방에 대해서 이렇게 믹싱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방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적용이 없습니다. 요것도 적용이 없고 적용이 없고 적용이 없어요. 그러면 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적용은 1, 2, 3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두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일단 토지의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경계를 결정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방의 감초 지분이고요. 다만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요 1, 2, 3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정확하게 구분해놔서 요걸 한번 접근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다시 한번 이 측면과 이 측면을 적용하는 어떤 방법을 채택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49페이지로 가보죠. 49페이지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 있죠?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서 이거는 26회 때도 출제됐고 자, 26회 때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출제됐고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서 포인트는 바로 요거죠. 요거. 자, 경계라는 걸 딱 형광펜 쳐놓고 이렇게 지상경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입력이 됐네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그러면 이 지상경계, 경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토지 표시죠. 그러면 누가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는 걸 포인트가 하나 나오고 자, 지상경계니까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요 포인트. 우리가 요 27회 때 요 지문 자체는 우리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점은 한번 봐봐요.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표적으로 핵심이 뭐예요? 바로 좌표겠죠. 좌표. 무게중심이 이렇게 두 개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좌표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 포인트는 경계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49페이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 1. 지상소관청 줄여놓고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 거기가 키워드 지상경계, 지상경계점 등록부 줄쳐놓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달 모의고사에 이런 질문이 하나 누가 출판사에서 하나 출제해놨죠.
자, 지적소환청은 다음 중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지적소환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가로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2.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 측면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포인트는 지상 경계죠. 그러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포인트가 된다는 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입니다. 좌표라는 걸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 자체는 우리가 이제 27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27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26회 때는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등록사항에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거기 요약집 49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있어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기억 소재, 소재라는 걸 하나 딱 줄잖아요. 소재. 자, 니은에 대해서 지번이죠. 그러면 지번 쭉 내려가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바로 거기 자 비읍이 있어요. 비읍. 비읍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지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상경계점 등록부에서 대표적으로 요 세 개는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요 세 개는 꼭 숙지해 놓고 자, 그 우측, 자, 우측 날개에다가 대표적으로 자, 소유권을 이렇게 써놔요. 소유권은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걸 확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외울 필요가 없죠. 외울 필요가 없죠. 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들어가 있거든. 자, 지상 경계점, 경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경계점 이치, 경계점의 이치 설명도, 경계점의 좌표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요거에 대해서 세 개가 등록하고 대표적으로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우측날개에다 포인트를 잡아둬요. 특히 요 지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란 걸로 형광펜 써놓고 이렇게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목 옆에다 우측날개에다 이렇게 놔서놔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대표적으로 뭐가 아니죠? 예, 지적 공부가 아니죠. 근데 기타 공부로서 자, 기타 공부로서 대표적으로 지목이 등록된다는 걸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법정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우리 8종 했죠. 뭐가 있었어요? 예.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할 8종류가 있었죠. 영어 정리가 됐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근데 기타 공부면서 지목이 등록되는 거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플러스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걸 하나 딱 써놔요. 자, 그러면 기타 공부면서 지목이 등록되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기타 공부면서 대표적으로 뭐가 등록된다.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거. 아주 박스 문제로 나온다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두자고요. 자, 그렇다면 요약집을 정리할 때 49페이지 1, 2번이 있죠. 그래서 꼭 할 거 기억 소재, 니은 지번, 그 다음에 비율과 관련돼서 지목 요거 확인해 놓고 나머지는 경계점이 들어가니까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약집 포인트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빨리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더드림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빨리 반복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빨리 이제 첫 번째는 길을 여는데 길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라고요. 다음은 첫 번째 강의는 길을 여는데 포인트를 둬라. 자, 두 번째 반복을 하실 때는 다독하는데 눈을 여는데 기억을 하고 세 번째 강의를 들 때는 다상량. 다상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거 많이 사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눈으로 익히고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많이 사고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공부를 하실 때 첫째의 어떠면 뭐예요? 첫 번째는 다문이요. 두 번째는 다독이요. 세 번째는 다상량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뜸이 되는 게 바로 다상량. 많이 사고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집 강의 들은 사람 최소한 3번 이상은 빨리 반복해서 스킵해서 일단 귀,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다상량, 사고에서 응용력을 발생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 요약집 강의를 3번 이상은 들어온 누구나 7, 80점은 나올 수 있어요. 자신합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가 적은 시간에 우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더 드림 합격하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해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경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특히 가로 4번과 관련돼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여기 나와 있죠. 가로 4번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우측 날개에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자, 원칙입니다. 원칙은 지상경계를 걸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가 없다. A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A적으로 있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A적 측면에서 요걸 꼭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암기 패턴과 관련돼서 우리 하나는 이해하되 나머지는 왜 그런지 이해를 하게 되면 또 강의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경계를 걸리게 할 수는 없다. A적으로 된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교통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요 측면에서는 일단 경계에서도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경계 분할과 관련돼서 이 분할과 관련돼서는 우리 18회 때 출제되고 요 경계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언제 24회 때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문으로서 자주 또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경계 교통정리, 그 다음에 분할 교통정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안 된다. A적으로 된다. 그러면 A적 측면을 우리가 하나를 이해하고 우리 나머지는 암기 패턴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집이 많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련돼서 자,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요게 공공사업을 벌려고 그래요. 자, 공공사업을 벌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학교용지네. 학교용지라는 지목이 있었죠. 그럼 다 봐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들어갔어요. 이 부분도 전부 들어갔죠. 그런데 요거는 이 학교 부분은 요 일부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경계 분할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몇 개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학, 사, 공, 또 암기 패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약속을 하자고. 1번에 학정 판결에서 학에다가 이렇게 행간편 쳐놔요. 자, 도시개발 공공사업에서 일단 공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순서는 약간 달라졌네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자에다 그래서 학사공도. 자, 그러면 한번 암기 패턴이 나왔어요. 학사공도. 사행시를 한번 써봅시다. 학정정별,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A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4군데,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 4군데가 출제가 되고 있는, 3군데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자, 대표적으로 학철수 천재구 유도라고 딱 적어놔요. 자,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지목을 배웠으니까 자, 7행시를 한번 적어봅시다.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겠죠. 유지, 도로죠. 요 유지에 대해서는 행간편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유지를 유언지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정리 패턴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 2, 3, 4에서 건축물을 걸리게 법원 아래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1, 2, 3, 4에서 학정 판결에서 학, 공공사업에서 공. 자, 여기에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다 행간편 쳐놓고 그 옆에다 고리표를 붙여서 학철수,
전제구, 유도 한번 숙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18회 때 우리 분할과 관련돼서 한번 출제가 됐었다며요. 분할과 관련돼서 자 분할과 관련돼서 출제된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있죠. 자 그러면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자 24회 때 경기와 관련돼서 독자적 문제로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 28회죠. 그래서 28회에서 독자적 문제로 또 한 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 패턴이 하나 나왔어요. 학사 공도 학정 판결 4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학철수, 전제구, 유도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49페이지 기출을 OX를 한번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즉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자 지상경계를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학사공도, 학철수, 전제구, 유도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만 된다면 경계는 폭발력을 우리가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 체크를 한번 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이치 표시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의 토지 지상경계는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표시한다. 약방의 감초 지문이 되겠죠. 자 이번은 지적소관 전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 좋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좋습니다. 3번의 지상경계 구역을 행사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점프할 준비.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실제 경계에 따라 준다고 그랬죠. 4번의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지역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 줄서 나와요. 분할한 경우에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경계를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 그러면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생겼죠. 여기 지워졌네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맞네요. 자 5번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벌써 4라는 게 포인트가 잡아야 되겠죠. 도시개발사업에서 그러면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고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거는 경계에서 가장 좋은 문제로서 샘플 문제로 잡아줘도 되겠습니다. 경계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경계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자, 그럼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죠. 자, 50페이지 면적. 면적입니다. 면적은 직관적으로 별표가 5개고 결국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늘 출제되고 있고요. 면적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되느냐. 대표적으로 가족에 해당된다라는 거. 가족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 면적과 관련돼서 늘 출제된 것은 2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요거에다 초점을 맞춰라. 자,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에다 초점을 맞추고요. 자, 두 번째의 초점을 맞출 거는 꼭 기억해 둘 거는 단수 처리. 자, 요 단수 처리. 단수 처리, 건수 처리와 관련돼서 이게 대표적으로 건수 처리죠. 건수 처리와 관련돼서 이걸 기억해 두는 것은 우리가 요거는 뭐예요? 바로 5452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452 그래서
대체 오사업이 뭐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럼 면적과 관련돼서는 면적의 측정 대상과 그 특정 대상이 아닌 거와 단수 거수 처리 그래서 두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특히 올해 요 측면에서 논점은 좀 요 측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작년 이제 27회 때는 요쪽이었죠. 올해 28회 때는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면적과 관련돼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우리 면적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면적입니다. 면적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면적이라 무엇이라 하며 그러면 50페이지 거기에다 포인트를 잡아요. 바로 수평 면적이다. 그래서 수평 면적에다 줄을 딱 형광펜을 딱 꺼놔요. 수평 면적이다. 자, 수평 면적이라는 것은 견적이란 그러면 무슨 면상 넓이죠? 바로 수평 면상 넓이라는 거예요. 자, 수평면상 넓으로서 이게 바로 수평지적이라는 게 탄생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평면지적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수평면적 밑에 대표적으로 2차원 지적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라 물어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이라는 거. 자, 가로변의 면적의 등록 단위 제곱미터죠. 제곱미터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러면 제곱미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그러면 척간법이라는 것은 합평, 두평, 세평 이게 이제 척간법이 나오겠죠. 한평. 우리가 이제 척간법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네. 척간법을 어떤 법으로? 대표적으로 미터법으로. 그래서 미터법이죠. 그럼 척간법은 이제 한평입니다. 그러면 한평은 얼마냐? 3.3 제곱미터가 되겠죠. 제곱미터로 하니까 제곱미터. 한평은 3.3. 만약에 100평이라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00평이라고 그러면 330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는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청량 X가 되는 거네. 그래서 청량 X 이렇게 이제 잡아줄 수 있고, 자,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지적소관청이 잘못 환산했다. 그러면 이때는 대표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해주게 되죠. 그래서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이때는 자, 직권 잘못 환산할 때는 대표적인 직권 정정이요. 그래서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렇게 한번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약집 51페이지 가로 4번에 면적 측정의 대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가요. 박스 위에. 다음의 경우는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거기에다가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에다 형광펜 딱 꺼놓고 거기에다 특히 별표 5개를 넣고 철두철미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측 날개에다가 이렇게 한번 한번 적어 보시죠. 자, 서울특별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광동 이렇게 적어놓고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울시 마포구 용광동 이게 바로 소재죠. 그러면 용광동이 이렇게 바뀌었다. 대흥동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죠. 그러면 굳이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대표적으로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전개가 되고요. 자, 지번이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대표적인 지번 변경이 되네요. 그러면 지번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뭐의 변동이 없죠? 요 경계의 변동이 없죠. 자, 대라는 것은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네요. 자, 지목 변경도 자,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죠. 자, 면적의 변동 없이 한 필지가 이렇게 이치만 정정이 돼서 이치 정정이라고 그러죠. 자, 이치 정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7회 때 2.5점짜리죠. 요거죠. 요거는 몇 필지? 두 필지네.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합병이라고 그래요.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죠. 두 필지를 합산하면 되니까. 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자꾸 혼돈을 가져오는 게.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적 현황 청량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 현황 청량이죠. 지적 현황 청량. 자,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이라는 것은 우리 회원님들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형님, 누님들, 동생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 요거 청량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청량. 자, 지적 현황이야. 현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청량이 붙었죠.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은 사실상 청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황을 파악하려니까 저기 졸고 있네요.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형님도 졸고 있어요. 깨워야 되겠네. 그럼 깨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은 A적으로 면적 적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A적으로 청량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적 현황 청량은 아무 말이 없다.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경계, 복원입니다. 있던 경계를 찾아가는 경계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청량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자,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 그러면 여기에서 현 동그라미, 경자 동그라미 이렇게 합치니까 뭐예요? 현경이네. 우리 현경이 있죠. 탤런트 중에.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청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숙제를 내줘야 검사를 하겠죠. 얘네들은 청량하지 않았거든. 대표적으로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현경이는 이쁘다. 통과. 이쁘니까 다 용서가 돼. 그러면 우리 현경, 우리 거드림 회원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은 참 아름다우세요. 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거죠. 아름답다라는 것은 자기 인격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보면 현경이는 이쁘다.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면적 측정 대상과 관련돼서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방 변경, 지목 변경, 위치 정정, 합병,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 하나 더 있었죠.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이때는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고 가야죠. 자, 그러면 복습 문제장 옆에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기억의 합병 27회 때, 지목 변경 24회 때, 지방 변경, 위치 정정, 위치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요. 경계 복원 청량, 지적 현황 청량. 그래서 현경이는 이쁘다.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바로 위에를 봐봐요. 이형입니다.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거기에다 형광펜 딱 잖아요.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이거는 A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면적 측정이 수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졸고 있어요. 깨워야죠. 깨워야 돼. 일나요. 자, 깨워야 됩니다. 올해 자, 합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합격하기. 그래서 우리 더 드림과 함께 한다면 올해 자, 몇 개월 남아있는 기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적 측정이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 그거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로위원의 면적의 결정 방법. 그거는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그래서 면적의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2페이지 여백이 많아서 여기에다 한번 정리해놓고 한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단수 처리, 가수 처리와 관련돼서 요걸 이제 마무리 져야 되겠죠. 자, 52페이지 여백이 있네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밑에다 여백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써보자고요. 500분의 1. 자, 600분의 1입니다. 자, 축적의 스타트는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부터 스타트합니다. 그러면 500분의 1과 600분의 1. 자, 분모를 2배 한다. 분모를 2배 해봐요. 자, 좋아요. 1200분의 1입니다. 자, 분모를 2배 해봐요. 2400분의 1이 됩니다. 자, 분모를 2배 해봐요. 1000분의 1이 됩니다.
자, 건너뛰어서 3000분의 1. 요거는 6000분의 1입니다. 자, 우리가 축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지적도, 지적도의 축척 7가지를 차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법정 축척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지적도를 떼보면 통상 아무 말이 없으면 요 1200분의 1이 일반 축척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또 정리해줘요. 자, 이메아드의 법정 축척입니다. 이메아드의 법정 축척은 자,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축척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여기에서 또 하나 잡아둘 거는 자, 경계점 좌표도 높은 시행적의 지적도 이거는 5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적도는. 자, 또 하나 확인해 둘 거는 자, 농지 정리 사업지구는 1000분의 1 요거 축척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또 하나 확인해 둘 거는 요거 하나 관련돼서 자,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할 때 대표적으로 축척 변경이죠. 그러면 대에서 소로 갔어요? 소에서 대로 갔어요? 대에서 소로 갔죠. 그러면 요거는 대에서 소로 갔으니까 요거는 자,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메아도 그러면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이다. 경계점 좌표 도너프 시행자의 지적도는 500분의 1을 축척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자, 농지 정리 사업지구는 1000분의 1이요. 자,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축척 변경할 때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요거에 대해서 밑에 딱 정리를 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꼭 기억해 둘 거. 뭐 하나 기억해 둬요. 요거 하나 또 정리를 하나 해 두세요. 자, 축척과 거리와의 관계. 축척과의 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거는 미리 한번 보죠. 자, 500분의 1하고 바로 1000분의 1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축척과 거리와의 관계에서 축척이 반으로 줄었을 때 거리가 어떻게 늘어나는가 보죠. 우리 도상 거리가 가장 작은 걸 1cm로 한번 해보죠. 이것도 1cm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도상 거리입니다. 도상 1cm야. 그러면 500분의 1에서 역수를 곱해요. 그러면 1 곱하기 500 그러니까 500이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1000 하니까 이게 실제 거리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1대2 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그럼 축척이 반으로 줄면 거리와의 관계는 2배가 늘어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2배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요. 자, 축척과 면적의 관계입니다. 면적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축척과 면적의 관계는 그러면 500분의 1을 예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1000분의 1을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 이제 자, 도상 거리가 1cm, 1cm. 요거는 자, 요것도 1cm, 1cm. 그럼 면적을 한번 구해봐요. 500 곱하기 500. 역수를 곱하니까 500 곱하기 500. 요거는 1000 곱하기 1000이죠. 1000 곱하기 1000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대 몇 대 관계의 형성이 돼요. 자, 5, 25. 25대 100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축척이 반으로 줄으니까 실제 면적의 관계는 4배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측면에서 이제 축척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자, 축척과의 거리와의 관계는 축척이 반으로 주니까 2배.
축적과 면적의 관계에서는 4배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 측면에서는 그러면 축적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딱 정리해 놓고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수 처리, 끝수 처리를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눠놔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놔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대축적이에요. 대축적 여기에 비해서 하면 소축적이 되죠. 여기는 그러면 100단위, 여기는 1000단위가 돼.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0.01제곱미터라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 0.1제곱미터까지 요 첫째 자리까지 단수를 정리해서 등록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축적은 1000단위 축적은 0.1이라도 1제곱미터로 단수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소수 첫째 자리까지 끝수를 맞춰라. 예, 그게 끝수 처리예요. 요거는 1000단위 축적은 정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끝수 처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봐봐요. 우리 학창 시절 때 배웠던 거. 만약에 이제 확률이 87.74다. 여기 이제 대축적을 기호적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학창 시절로 들어가서 평균을 정산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87.7 첫째 자리까지 맞췄죠. 자, 87.75야.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바로 87.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87.76이다. 그러면 87.8이 돼. 그러면 우리 학창 시절은 무슨 오입했어요? 대표적으로 44오입을 했다라는 거야. 44오입, 그렇죠. 44오입을 했다는 거예요. 4 미만은 버리고 5 이상은 올려라. 그러면 면적을 두 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자, 44오입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자, 123.5가 돼요. 여기는 얼마가 되죠? 123.4가 되죠. 더하니까 246.9가 돼. 이걸 더하니까 246.8이 돼요. 그러니까 44오입을 하게 되면 0.1이 크죠. 두 필지만 해도 0.1이 커. 그러면 천문학적인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44오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44오입을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요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545입을 도입하는 겁니다. 둘째 자리가 5를 끝날 때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5로 끝났죠. 5로 끝났으니까 요 앞에만 보면 돼요. 짝수냐, 짝수냐, 홀수냐만 보면 돼요. 짝수다 그러면 죽여요. 그럼 버리라는 거죠. 124. 자, 여기 5로 끝났죠. 앞에 3으로 앞에 홀수죠. 그러면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246.8. 그래서 허수를 방지하게 돼서 545입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545입과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대축적을 한번 예를 들은 거고 우리 소축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자, 123.5다. 그러면 첫째 자리가 5로.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5로 끝났다. 앞에 뭐예요? 홀수. 그러면 124로 등록하게 되고요. 122.5다. 5로 끝났죠. 앞에 짝수. 그래서 버려라. 122. 이렇게 바로 이게 바로 대표적인 545입이 됩니다. 445입을 포기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자 52페이지 맨 위에 봐봐요. 6번의 면적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써놨죠. 자, 123.6이 있다. 그러면 1000단위 축적은 5를 초과했죠. 그러면 올리면 돼요. 124. 자연수로 나타내니까. 123.4다. 그러면 5 미만이죠. 그럼 버리면 돼. 123. 123.5, 5로 끝났다. 앞에 짝수 열쇠예요. 홀수죠. 그래서 124. 자, 124.5다. 5로 딱 끝났죠. 앞에 짝수 홀수. 짝수 버려라. 124. 이게 바로 123.5와 124.5 요걸 두 개를 묶어서 이게 바로 545입. 앞에가 홀수만 올려주고 짝수만 버려라. 이게 이제 545입이죠. 자, 0.3제곱미터네. 그 0.3제곱미터라도 이거는 자, 산출 면적이 0.3이고 0.3이죠. 등록 면적이 1제곱미터야. 그러면 산출 면적이 커요. 등록 면적이 커요. 자, 등록 면적이 크죠. 그래서 1제곱미터 동그라미. 자, 500분의 1과 600분의 1 진해서 우리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6 초과했네. 123.4. 123.34. 그러니까 둘째 자리가 4로 끝났죠. 버려. 123.3. 123.35. 5로 끝났죠. 둘째 자리. 홀수대 3. 그러니까 올려 123.4. 자, 앞에 짝수죠. 123.4. 그래서 그러면 고의미 545입이 되죠.
그럼 0.03 산출 면적이 0.03이래. 그럼 등록 면적이 얼마다? 0.1. 그럼 산출 면적보다 크죠. 그러면 등록 면적으로 0.1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 면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단수 처리, 끝수 처리, 5, 4, 5위과 관련돼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적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우리 면적은 사람에 갖다 대면 가족에 해당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면적은 늘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경계, 면적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계와 면적은 최소 각각 한 문제라면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마르고 닳도록 반복을 해주셔야 돼. 자, 우리 더드림 회원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강의는 다문, 그래서 길을 열어놓고 두 번째 강의는 다독, 자기가 읽었는데 길을 열어놔야 되고 세 번째는 다상량, 세 번째 들을 때는 강의를 들을 때는 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어도 강의는 3번 이상은 들어줘야 된다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